네, 금년 상반기에는 거래소 시장은 사상 최고점, 코스닥 시장은 연중 최고점을 경신한 중요한 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대형주 중심 일변도보다는 오히려 중소형주 쪽이 더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그런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는 지금 장세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전문가를 모시고 좀 더 깊이 있는 진단 해보겠습니다. 전 BNK 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을 역임하셨던 이상윤 본부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상반기 양대 시장이 모두 다 사실상 사상 최고점 냈습니다. 그런데 물론 오늘은 강하지만 7월 들어서 조금 주춤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는 지금 장세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을까요? 기관 투자가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중장기 상승에 대해서는 이상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네. 단기 조정이다, 숨고르기다, 또는 빠른 순환매 같은 키워드로 시장을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불안한 장세는 이번 주부터 8월 초 중순까지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 바로 이제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주지하시다시피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 경세 봉쇄 두려움이 있다. 이런 것들이고요. 두 번째는 더 큰 이슈인데요. 다음 주 예정된 FOMC에서 테이퍼링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 시장이 한번 출렁일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문제는 이런 두려움을 극복할 유일한 기대감이 기업 실적 개선인데요. 펀드 매니저들 사이에서 최근에 이제 기업 실적이 지금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분기 실적이 피크가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계속 확산되면서 네. 주가 조정, 단기 조정, 숨고르기, 빠른 순환매라는 키워드는 계속해서 상존하는 것 같습니다. 결정적 영향을 미친 거는 지난 주말에 발표한 미국의 7월 소비자 심리지수 쇼크였어요. 예. 발표됐는데 컨센이 91이었는데 80.8이 나왔거든요. 예. 무슨 얘기냐면요. 인플레 때문에 제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었고 이렇게 인플레 때문에 제품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 고소득층보다는 중저소득층이 소비를 압박하게 되어서 소비와 구매를 늦춘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신차 구매도 늦추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물건을 만들기 위해 상반기에 빠른 속도로 재고 확보를 했고 선발주를 했었는데 이제는 수요가 못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구매해도 되겠다. 천천히 물건을 만들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인플레에 따른 원부자재 상승이 3분기 기업들의 마진을 압박할 거다.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2분기 피크설이 신뢰감을 얻게 되고 걱정을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기관 투자가들 시각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역시나 일반 투자가들과 비슷한 그런 염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길게 봐서는 시장은 낙관적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느 정도인가요? 사실 이제 미국이 5월부터 GDP 성장률보다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이제 6월, 7월 넘어오면서 인플레 압력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현재 결국 그렇게 되면 다음 주 FOMC에서 어떤 코멘트를 할지 모르겠지만 테이퍼링하고 맞물려서 유동성 축소와 맞물린다라고 하면 시장이 한 번 더 출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인플레 압력, 주식시장에 좋을 리가 없겠죠. 결국 기업들의 마진 압박으로 이어질 거고요. 특히 한국의 경우 원자재나 중간재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매출 증가 시의 영업이익률 하락은 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해서 불안감을 멈출 수 없습니다. 특히 현재 S&P 500이 500지수 기업 편입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지금 전망치가 13%, 코스피 기업 영업이익률이 한 9% 정도로 2010년 이후 그러니까 최근래의 최고치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피크와 우려감은 상존해 있는 것들이고요. 실제적으로 반도체 업종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국내 퀀터베이스로 컨센서스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상반기가 약 80조, 그러나 하반기에는 대략 74조, 75조 정도로 상고 하저 정도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쉬어갈 때쯤 된 것이
약간 코로나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트리거가 돼서 인플레이션하고 종합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업의 실적 정점 우려감도 있고요.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습니다만 우리 또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그런 여건에도 불구하고 또 투자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업종, 어떤 업종군이 있을까요? 네, 어차피 중장기적으로는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조정장을 이용해서 포트폴리오를 변경한다든가 주식 편입을 확대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2차 전지하고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쫓아가기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주가가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조금 더 조정 이후에 분할 편입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고요. 당연히 이제 차익 실현 매물하고 이번 조정에서 많이 이제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금리예요. 금리에서 우리는 투자 전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이제 성장주로의 관심이 커지는 구간이고요. 어떤 성장주로 배팅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큰 흐름에서는 역시 BBIG, 배터리라든가 바이오, 인터넷, 게임 업종에서 순환매가 계속 창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8월에는 주지하시다시피 카카오뱅크라든가 크래프톤 같은 대형 성장주들이 증시에 상장한다는 점에서 기관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이런 대형 성장주에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성장주들에 대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부정적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주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종목은 이제 다음 성장 종목의 키워드는 환경이다. 환경이 굉장히 부각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2차 전지도 마찬가지 개념이지만 상대적으로 차익 욕구가 커진 상황에서 다음에는 수소, 풍력, 태양광 같은 테마주들이 좀 각광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 투자자들 관심 끄는 기사가 최근에 있었죠. 국민연금에서 직접 투자하는 종목의 벤치마크를 확대하겠다. 50종목을 늘리겠다 그랬는데요. 이것이 바로 개인 투자가들에게 주는 영향보다는 오히려 기관 투자가들에게 더 많은 영향 줄 것 같은데요. 시장에는 어떤 영향 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매우 중요한 뉴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국민연금이 주식 포트폴리오 벤치마크를 20년 만에 변경했다라는 사실이고요.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은 직접 운영도 하지만 간접 운영,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벤치마크 모두 이번에 수정을 했는데요. 직접 운영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 그러니까 200종목 내에서 주식을 사고 팔았는데 이제는 50종목을 추가해서 대형주 기준으로 250종목까지 하겠다. 그리고 위탁하는 경우는 코스닥 100 기준으로 코스닥 150으로 벤치마크를 확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중대형주 또는 중소형주를 늘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 기준으로는 9천억에서 1조 원대 중형 사이즈 종목들의 수급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고요. 또 이제 코스닥도 역시 중소형주 수급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익률 관점에서는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더 나은 선택으로 보이고 있고요. 테마적 관점에서도 그렇습니다. 국내 증시의 하반기는 대선하고 맞물려서 어느 때보다 종목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특히 대권 주자들의 정책 발표가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 수혜주를 찾는 전략들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래로 K반도체라든가 K배터리 전략 발표 때도 주가 흐름은 역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훨씬 퍼포먼스가 좋았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은 하반기 연속적으로 한국판 뉴딜 2.0에서 아이디어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관 투자가의 시각 그리고 최근 국민연금에서 벤치마크 종목을 늘리겠다는 데 기사에 대한 그 파장, 영향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전 BNK 자산운용 주식운용 본부장이셨던 이상윤 본부장이셨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